여 지도부 비공개 오찬, 원활한 소통 강화 뜻모아. 네, 아까 저희 일면 소개에서 사진으로도 먼저 만나봤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가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오찬 자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이만희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당정과 지금 소통을 좀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사실 당과 당 대통령실과 이 만남이 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사실 좋은 문제인데 시기가 어떤 시기냐? 총선을 앞둔 시기죠.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와 혁신인 간의 갈등이 상당히 지금 고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만났다는 거. 이거 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다들 지금 물음표 궁금증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총선 치읓도 안 나왔다는데 윤심은 김기현 해석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걸 좀 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의 치읓자도 혁신위의 희응자도 없었다. 민생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겠다는 정도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총선의 치읓자, 혁신위의 희응자도 안 나왔다. 이승원 의원님. 네. 근데 지금 관건은 속도거든요. 지도부가 얘기하는 속도와 혁신위가 얘기하는 속도가 요번에만 너무 빠르다, 좀 늦추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한 차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다시 지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속도가 맞아져야 사실 두 축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두 축이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예, 지금 이제 총선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하위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나왔고 네. 아마 개별적인 통보가 진행이 되거나 진행이 될 터인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그 당 대표분들과 그 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네. 그로 인한 당에서의 어떤 하위 지역위원장에 대한 통보를 할 때 나오는 불만을 좀 이렇게 잠재워 줄 수 있는 힘 실어주기의 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총선의 치읓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총선과 관련된 정권을 지금 현 지도 체제에 주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다. 아직 결정을 못 내리겠다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어 보입니다. 아. 예,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당무감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비공개 통보를 할 텐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통보를 받은 분들의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올 그런 타이밍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대한 당 대표, 당 지도부의 역할을 당부하는 그런 의미도 힘 실어주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개딸 출당 청원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좀 연일 이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출당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보세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뭐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네,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출당 청원이 지금 올라왔다. 상당히 좀 찼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아내면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청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의 장애물입니다. 출당을 요청합니다라는 이 청원이에요. 이 청원이 어제 오후 7시 기준으로 2만 2천여 명이 지금
동의를 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 얘기가 몰아내면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승원 의원님. 이게 나가라면 나가야지도 아니고요. 몰아내면 받아야지입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무총리 시절에도 아주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정치에 대한 재미, 묘미도 이렇게 선사해 주신 분인데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당을 떠나겠다는 아직 확정된 마음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당에 있어서 본인이 목소리를 낼 공간을 좀 열어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도 뭐 의원들 방에서 뭐 공관이든 선대이든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요청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지금 하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분명히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또 어제 또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 사이에 어떤 그 교류가 지금 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럼 뭔가 통합과 관련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빈당 창당이냐 당내 세결집이냐 이낙연의 저울질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거 OX니까 그냥 단순하게 명령 문장으로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한다. 하나 둘 셋. 극명하게 아주 절반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결국 그런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입장을 어제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제 이재명 대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국민 판단을 받는 게 정치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네. 배제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요 글이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아까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청원이 있었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출당해야 됩니다라는 청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일련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 요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이낙연 전 대표의 요 얘기에 호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성원 의원님. 근데 이재명 대표가 통합 단결을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일관되게 통합 메시지 단결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동이 계속 가니까 관성적으로 쭉 가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사실 남아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앞으로도 강성 지지층이 그럼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듣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요청은 아마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그 무너진 이유가 강성 지지층과 연결된다라는 그 아마 발언 때문에 이런 출당 요청이 시작이 된 건데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제 면역 체계가 무너진 것은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민주당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말씀하는 거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낙연 대표께서 당의 이제 상임 고문으로서 당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 그런 당의 대부분 지지자들의 시각도 한번 살펴주셔서 고려하셔서 톤 다운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바로미터는 내일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열릴 텐데, 그 뭐 공천 감상 관련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주로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민주당의 어떤 뭐 향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비명계 측에서 거세게 나온다면 이것은 벌써 뭔가 태동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아무튼 저희 중앙위원회도
토론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네. 그 이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격렬하게 네. 예, 토론이 진행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진다면 네. 민주당도 사실은 조금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낙연 당에서 몰아내면 따라야. 김부겸 정세균과 문제의식 공유. 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죠. 민주당 안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총리였습니다. 3명의 전 총리들이 지금 현재 당 상황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데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렇더라. 요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죠. 그 김부겸 전 총리 2번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또 구체적인 얘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당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예. 네,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예. 정세균 전 총리하고도 혹시 얘기 좀 나누셨어요? 정세균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 분 공이 네.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지금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표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연대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단지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네. 뭐 논의에 진척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문제가 있다는 데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다 전 총리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딱 기둥 하나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기둥이 모여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김승원 의원님, 네,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는 다르게 새 총리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라고 얘기한 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낄 법한 문제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분은 정말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큰 기둥이시고 네. 또 상임 고문으로서 당에 대한 어떤 그 충심도 네. 가장 높으신 분일 텐데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 고문님들과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신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앙위원회가 있기 전에 네. 오늘이라도 네.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런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네. 내일 중앙위원회를 막바로 개최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네. 국민께 굉장히 불안감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새 총리들과 어떤 소통을 내일 중앙위가 있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오늘이 되겠죠. 오늘 중에 뭔가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뭐 정세균, 지금 김부겸 전 총리 등과 이재명 대표가 좀 소통을 한 어떤 상황이 오늘 중에는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새 총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부분이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새 총리가 이대로는 안 돼라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한테 견제구를 날린다고 한다면 이건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중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 여야 다 지금 상황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있을 중앙위원회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내일은 굉장히 빅데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뷔입니다. 데뷔. 첫 등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한동훈 오늘 여정책의총에 처음 참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숨만 쉬어도 기침 한 번만 해도 기사가 되는 요즘 인물이죠. 한동훈 장관 오늘 여당 정책의총에 처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한동훈 장관 이 정책 그냥 의총이 아니죠. 정책의총입니다. 정책의원총회 와서
이민청 얘기하겠군이라고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그동안 이민청 얘기를 한다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민청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보고 올까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하면 좀 그거 설립하고 하시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총선 출마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는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해요.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그렇게 그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출장 자리에 기자들이 가서 이민청을 물어보는 게 한동훈 장관 이민청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자들이 자꾸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한 기자가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은 이민청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총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검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장관 그동안 약간 원칙론적인 출마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의원총회입니다. 사실 의원총회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인 거죠. 물론 국민의힘 연찬회 때도 한동훈 장관이 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번엔 정말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떻게 보면은 단독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짧게.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 예, 판 깔아주기. 예, 다른 출마 예정자 장관들은 한꺼번에 네. 교체를 하고 네. 예, 대통령실에 발표하는데 한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이런 판 깔아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역시 이 정권의 황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것은 사실은 상권분립 하에서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 당정청에서 먼저 이런 의논을 해야지 의총에서 먼저 한다는 것 특히나 의원 경험도 없는 분이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랑 같이 얘기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라고 얘기가 나온 사람이 또 있죠. 네.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 보수모임, 한동훈은 의총, 속도내는 쌍두마차. 한동훈 장관은 오늘 의총에 참석을 하고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보수모임에 지난 4일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얘기가 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네. 딱 한 사람 붙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맞수로 원희룡 장관은 어떻습니까? 급이 틀린 것 같은데요. 급이 안 맞는다. 예, 아.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이소영 의원부터 먼저 만나서 예,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는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부터 정리하시고 예, 장관직을 벌써 마무리하셨네요.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시는 게 우선일 네.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과 먼저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